와우! 달슨의 라이브! 지난 새벽 경기 끝나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기사 타이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토트넘이 4위의 희망을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일단 가능성은 좀 살렸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새벽에 이제 아스톤빌라와 경기를 했는데 2대0으로 잡으면서 6위로 좀 올랐습니다. 4위 첼시와의 격차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두 팀 다 지금 29경기씩을 치렀으니까 올 시즌 이렇게 되면 팀당 9경기씩을 좀 남겨놓게 된 건데요. 근데 지금 두 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4위 첼시, 5위 웨스트햄, 6위 토트넘, 7위 리버풀, 8위 에버튼도 2경기 정도 차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싸움은 모두에게 가능성은 있다. 네가 가라 챔스? 아니면 내가 가겠다 챔스? 이 싸움은 끝까지 좀 갈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일단 큰 고민은 좀 넘겼습니다. 좀 어려웠잖아요. 그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 졌죠. 또 이어졌던 이 자그레브와 유로파리그 또 졌죠. 최근 이제 2경기 연속 패배였는데 이 아스톤빌라전에서 와 비니시우스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입니다. 다른 뭐 유로파리그나 컵대에서는 골을 넣었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이 없었는데 또 프리미어리그에 골을 넣어줬고 또 해리케인이 PK 자기가 얻어냈던 PK를 자기가 마무리하면 진짜 잘 차더라고요. 구석으로 잘 꽂히던데 2대0으로 이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연패를 끊었고 순위를 2계단 끌어올려서 이제 6위가 돼서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순위까지 됐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명단 제외됐습니다. 사실 그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죠. 이제 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 뭐 가디언이나 이런 데서는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게 좀 있었고 하지만 이제 또 이 경기 앞두고 오피셜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나왔죠. 토트넘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번에 대표팀 한일전에는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오피셜이 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도 손흥민 선수는 명단이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축구협회랑 토트넘이 부상의 이유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 명단에 들어가면 그게 좀 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겠죠. 명단 제외가 됐고 라멜라는 이제 퇴장으로 지난번 경기 이 경기는 이제 뛸 수 없는 결장을 좀 했고 컨디션 문제가 있어서 중앙 수비 쪽에 토비 알더웨이럴트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도 라인업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좀 뭔가 좀 꾸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또 과감하게 만 16살의 동갑내기죠. 데인 스칼렛 그리고 알피 디바인 이런 선수를 교체 명단에는 넣었는데 뭐 교체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뎁스가 좀 열다 보니까 16살짜리 2명 선수를 좀 넣었었죠. 선발 포메이션 자체는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케인과 비니시우스를 투톱 그리고 루카스 모우로와 로세소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 4-4-2 포메이션. 그동안 뭐 4-3-3이나 4-2-3-1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 경기 이제 4-4-2로 포메이션을 썼고 센터백에는 조 로든이 들어갔고요. 오른쪽 풀백에는 탕강가가 배치된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배치되거나 어떤 변화된 포메이션 안에서의 어떤 선수들이 오늘은 좀 제목을 해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인과 비니시우스 오늘 투톱 다 골을 넣었죠. 그 다음에 조 로든 같은 경우는 오늘 센터백 들어갔는데 거의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올 시즌 토트넘이 수비축구 하지만 실제 문제는 수비 쪽에서 발생되고 있잖아요. 뭐 다이어 불안하죠. 산체스도 좀 불안하죠. 토비 알더웨이럴트는 자꾸 이제 기복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또 혹은 아니면 뭐 무리뉴 감독이 잘 기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조 로든을 이번에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로 토트넘이 이번에 무실점 방어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풋볼 런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조 로든의 안정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수비 라인 중에는 탕강가와 함께 공동 최고점이 8점을 좀 줬습니다. 네, 잘했어요. 오늘은 사실 그리고 수비 쪽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탕강가입니다. 존재감 좋은데요. 사실 이 오른쪽 수비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잖아요. 도어티 정말 실패작입니다. 정도면 이제 참 울버햄튼 시절에 그렇게 잘해가지고 좀 데려왔는데 이 정도면 좀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리에는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탕강가 사실 이제 다 약했어요. 오리에나 뭐 도어티가 어쨌든 탕강가가 오늘 선발로 나왔는데
이 상대 결정적인 슈팅을 블록하는 블록 수비라든지, 그다음에 드리블 전개를 통해서 오버랩 친다든지, 그다음에 가로채기, 뭐 태클 통한 차단, 상대 눈에 띄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리에의 어떤 부상 여파, 도어티의 끔찍한 수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남은 경기 일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첼시하고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순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앞으로는 탄강가가 좀 더 중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정말 뭐니 해도 최고는 다 통틀어서 놓고 보자면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오늘은 마치 그 손흥민의 빙의? 마치 손흥민 선수의 롤을 대체한 듯한 그런 이제 플레이를 루카스 모우라가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주로 뛰었던 왼쪽에 좀 자리를 잡았고 90분 풀타임을 뛰었는데 1개 어시스트 포함해서 4개의 키패스를 기록을 했고요. 7개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무려 5개를 성공시켰고요. 21번의 위아래 경합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14번을 성공시켰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플레이였고, 또 왼쪽뿐만 아니라 반대편까지도 크게 흔들어주면서 이날 토트넘 승리의 최고였던 순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루카스 모우라는요, 2골을 토트넘이 만들었는데 하나는 비니시우스 골은 이제 어시스트를 한 거고, 케인이 그 PK를 얻어냈던 것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점이 됐던 게 바로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그래서 풋볼 런던도 PK를 만든 케인의 플레이를 도왔던 게 루카스 모우라였다라고 또 하면서 2골 모두 이 모우라가 만든 거를 평가를 했고, 저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지 않고 달리면서 토트넘이 최근에 좀 부족했던 에너지, 경기였던 약간 우리로 한 메가리가 좀 없었잖아요. 이런 어떤 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루카스 모우라의 어떤 플레이가, 그러면서 최고점이 9점.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배치되거나 위치를 좀 바꿨던 선수들, 새로운 롤을 줬던 선수들이 오늘 정말 잘해주긴 했는데, 좀 걱정은 왼쪽 수비수 레길론이 부상당한 거예요. 약간 좀 부상당해가지고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발목 같던데요. 오른쪽 발목하고 또 한 번은 엉덩이도 한번 좀 차였었는데, 엉치뼈 쪽을. 그래서 후반 초반에 이제 교체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약간 좀 걸려요. 그래서 부상 정도야 이제 또 정밀 진단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지금 사실 좌우 풀백이 약한 상태에서 레길론까지 한동안 못 뛴다고 한다면 벤 데이비스 더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지금 부상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가 끝났고 이제 A매치 주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2주 가까이, 한 열흘 넘게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휴지기를 갔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에 재개되는 경기는 4월 4일 뉴캐슬과의 경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이러면 뭐 레길론이나 손흥민 선수가 좀 쉬었다가 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은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상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요 4월 4일 토트넘의 뉴캐슬 그 경기 때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부상이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인 거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한, 정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나요? 이게 첼시랑 지금 싸울 수 있나요?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승점은 한 경기 차로 좁긴 했지만 투엘 감독 체제가 되면서 지금 첼시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있어요.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첼시를 뒤집어서 올라간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9경기가 남아있는 건데, 일단 두 팀의 한 경기 차로 붙어있는 6위 토트넘과 4위 첼시의 남은 프리미어리그 9경기를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토트넘은 뉴캐슬, 맨유, 에버튼, 셰필드, 리즈, 울버햄튼, 빌라, 레스터인데,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지난번 경기 한 경기 미뤄진 게 있어요. 사우스햄튼 경기가 지금 미뤄졌는데 요게 어느 날짜에 잡힐지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9경기가 남아있고요. 4위 첼시는 웨스트브럼, 팰리스, 브라이튼, 웨스트햄, 풀럼, 맨시티, 아스날, 레스터,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아있는 경기를 놓고 보면 어느 팀이 완전히 불리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려워요. 한 경기 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첼시도 지금 맨시티 경기라든지 만만치 않은 레스터 이런 거는 몰라요. 웨스트햄도 그렇고 아스날도 만약에 치고 올라올 수 있다면 또 모르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맨유도 까다롭고 에버튼, 지금 뭐 레스터 이런 승부가 있기 때문에 역시 토트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진짜 끝까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가능성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중간에 변수가 있어요. 토트넘은 맨시티와 리그컵 결승을 치러야 되고요. 첼시는 포르투와 챔피언스리그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체력 안배를 한다든지 로테이션 어떻게 쓸 것인가에 좀 문제가 걸리겠지만 아직은 어느 팀에게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챔피언스를 가냐 못 가냐는 모든 팀에게 다 팀을 어떤 리빌딩 한다든지 선수들의 이탈 여부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도 토트넘이 위기를 좀 넘겼네요. 남은 9경기 동안 어떤 플레이를 해줄까요? 네,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A매치 때 부상당한 손흥민 선수 잘 회복을 해가지고 4월 4일 토트넘 뉴캐슬 경기 때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